여기는 제가 일부러 끝에 D를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표제어가 뭐냐면 enclose예요. 그럼 여기다가 enclose를 넣어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봤던 뭡니까? 그쵸? 이게 물론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분사일 수도 있죠. 과거 분사.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분사란 말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동 완료 분사 또는 그냥 완료 분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enclose는 뭐라고 그럴까요? enclose가 뭔가를 뭐 집어넣다, 뭐 포함시키다는 뜻이니까 포함된 뭐 이런 뜻이야. 포함된, 동봉된 이렇게. 그리고 비동사를 통해서 뭐뭐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뭐 포함되었었다 또는 동봉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 편지는 빨간 봉투에 하고 여기다가 뭐라 그럴까요? 제일 쉬운 건 제 생각에 이건 것 같아요.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뭐 한자어로 해야 PP라는 개념이 좀 완벽하게 와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편지는 빨간 봉투에 뭐 봉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너무 이상해져서 그냥 이렇게 가게. 이제 원리를 아시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편지는 빨간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 있는 이라는 말이 enclosed라고 보시면 되고, 뭐뭐였다라는 말의 비동사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은 아까 그거보다 보니까 되게 훨씬 쉽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enclose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제 뒤에 D가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수동태죠, 그쵸? 그래서 뭔가 뭐 가둬진, 가둠당한, 아니면 포함된, 집어넣어진 뭐 여러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가장 한국어 번역할 때 자연스러운가는 합쳐보고 나서 이제 또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겠죠? 주어가 그 성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The castle is enclosed 하고 뒤에가 by a huge wall. 그러면은 어떤 한 큰 벽 이거죠. 그래서 거대한 벽 by으로 니까 성이 거대한 벽으로, 그럼 당연히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좀 자연스럽나요? 뭔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형이니까 is니까 있습니다죠.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러싸인 정도가 이제 enclosed에 가깝고, 이제 비동사가 합쳐져서 이런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The offer. 여기서는 이제 이 제안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그 제안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고요. 지금 둘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서로 보고 있는 또는 공통으로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제안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the offer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그러면 이 제안은 지금 이 부분이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우리가 오늘 집어넣을 단어는 뭐예요? exclude죠. 그래서 걔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뭐 배제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배제하다라고 써볼게요. 근데 이제 현재형이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어를 다시 보니까 얘가 3인칭 단수라서 s가 붙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를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그 문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말은 이 사람들을 수식하는, 꾸며주는 어떤 그런 말이 앞에 나오죠. 이게 이제 한국어의 전형적인 수식 구조고, 영어는 이게 길 경우에 뒤에다 갖다 붙이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바로 뒤에다가 이미 구독했다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who를 붙여줬죠.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한국어로 치면 이런 역할을 해요.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왜냐면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독하에서 구독한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 뒤에 어떤 말이 나올 때 걔를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정확합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관계대명사라는 게. 그래서 the offer excludes people who have already subscribed 라고 해서 밑에 있는 색깔과 대비해서 보시면 아마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볼게요. 이거 두 번째 건데 you cannot. 그럼 당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는 당신이란 말이 굳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굳이 상대방한테 당신이나 너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한국어는 주어 생략이 되게 잦고, 또 하나는 뭔가 영어는 뭔가 일반적인 뭐 사실을 진술하거나 또는 뭐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어를 you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는 예를 들면
운전을 좀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대충 그냥 그 글을 본 사람들 전체한테 하는 얘기인데, 영어는 그거를 굳이 주어 동사를 갖춰서 얘기를 한다면 You should drive slowly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딱히 진짜 내 눈앞에 있는 너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말을 듣거나 이 글을 읽을 상대방,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늘의 단어인 exclude를 넣어볼 텐데,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요 원래 exclude가 배제하다인데 cannot이랑 결합이 됐으니까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전체로 보면은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뭘 배제할 수 없는가, 그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뭐죠? failure, 실패, of의 possibility, 가능성.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보통 앞에 나온 명사는 뭔가 특정하게 규정된 걸로 보아, 특정된 걸로 보아 거의 더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실패 가능성을 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쓸 때는 저런 원칙을 최대한 지켜주면은 매우 좋은 글이 나옵니다. 좋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you는 한국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한국어는 두 가지로 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일이 정말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영어에서는 일반적 사실을 진술 조언할 때 그런 경우는 그냥 주어에다가 you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문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빈칸이 있고 뒤에 of가 있고 하니까 사실 여기다가 inclusion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학생들의 포함, 이렇게 되죠. 그게 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포함이 is 뭐뭐이다 our goal, 우리의 목표,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어는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그래도 동사를 명사처럼 약간 바꿔 쓰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이, 내지는 포함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낫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모든 학생들의 포함이 우리의 목표입니다가 되는 거고, 이게 직역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가 의역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전체가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쵸?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이거는 아까 했었던 그 모든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 그거 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nclusion을 넣어보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전체가 이제 직역을 하면 그녀 이름의 포함이,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거 영어를 직역하면.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on the list,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굳이 따지면 명단 위 그녀 이름의 포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진짜 완전히 영어를 단어 그대로 해석한 거고, surprised니까 이거는 놀라게 했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her이니까 그녀를 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완전히 직역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바꾸면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포함된 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무래도 훨씬 더 좀 번역을 잘했네란 말을 듣겠죠. 그쵸? 이렇게 번역이란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번역이란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강사지, 제가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 번역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약간 신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진짜 난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분들은 한국어와 이제 그 타겟 언어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다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쓴 책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진짜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되게 좋은 표현이 나와서 공유를 좀 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lack of 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의 부족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의 땡땡 부족 이런 식으로 쓴 건데, his lack of experience라고 해서 그의 경험 부족,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오늘의 단어인 preclude를 한번 넣어보면 이 자리에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를 보니까 his lack of experience, 저 중에 어떤 것도 복수가 없죠. 다 단수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복수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s가 붙었더라도 보통 이렇게 of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뒤에 있는 동사를 주어랑 일치시킬 때는 of 앞쪽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각종 문법 시험에서 나오곤 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의 부족 여기다 맞춰서 3인칭 단수니까 얘를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부터 누누이 계속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의 경험 부족이 하고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방해하죠? him, 그를. 그래서 한국어 어순에 맞게 이렇게 써볼게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from이 나오고 뭐뭐로부터 이렇게 왜 this job, 이 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 일로부터 방해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완전히 직역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경험 부족이라는 이 주어, 그를 이라는 거 저기 목적어가 얘고요. 방해한다라는 얘가 이제 동사고, 이 일로부터라는 게 저기 형광펜 부분이죠. 근데 사실 한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 보면 그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그는 이 일을 뭐 할 수 없다라든가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제가 뭐라고 해놨을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일을 그냥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괜찮죠? 그래서 의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lack of는 뭐뭐의 부족이다.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사례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due to the lack of 뭐뭐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규칙은 다 습득을 하지만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라는 게 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똑같이 저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due to the lack of인데 이게 뭐뭐의 부족으로 인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저 말을 왜 자꾸 쓰나 했더니 이제 대학 전공학부 시절에 교수님한테 변명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뭐 이렇게 에세이를 쓰게 하면 결론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끌어내는 경우가 생기면 항상 제가 due to the lack of 하고 뒤에다 뭐라고 썼던 것 같아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또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결론을 명확하게 낼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써먹으실 분은 이 표현 한번 써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죠. The rules, 그 규칙은, 지극하면 이렇게 되죠. 물론 규칙들은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리고 이 자리가 clues가 되겠고, 여기는 s가 안 붙어야지, 앞에 복수니까. 그러면 여기다 방해한다고 써볼게요. 하고 누구를 방해하죠? us, 우리들을.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방해합니까? from entering the building. 여기 전체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편의상. 이렇게 되면은 대략 오후 뭐 6시 이후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표시해보면 그 규칙들은 주어고요, 방해한다 동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이게 us죠, 저 부분. 그 나머지가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해되시죠? 그쵸? 자, 저게 직역이고 밑에 의역된 버전은 대충 뭐라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규칙 때문에 우리는 오후 6시 이후에 건물에 들어갈 수 없,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쵸? 점점 감이 이제 잡히시죠? 그래서 preclude 같은 경우는 preclude 뭐뭐뭐 from 뭐뭐뭐 이렇게 많이 외워요. 왜냐하면 뭐뭐로부터 뭐뭐를 방해한다 이렇게 써먹을 일이 당연히 많으니까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니까 영어권 사람들 표현이 한국어 표현이랑 사뭇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보면 지금 얘가 주어라서 her health condition, 그러면 그녀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거 수일치 시켜서 preclude라고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뭐 방해합니다 하고 그녀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from eating sugar. 그래서 설탕을 먹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표시해보면 그녀의 건강 상태가 주어, 방해합니다, 이게 이제 동사죠. 그녀를, 요게 목적어, 그리고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의역 부분은 어떻게 해볼까요? 그녀의 건강 상태로 인해 그녀는 설탕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정도면 충분하겠죠. 여기서 여러분 요거 한번 알아두시겠어요? In his study라고 나왔잖아요. 저 study가 명사어로는 서재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의 서재에 이렇게 해석 다 안 돼 있죠. 직역을 하면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직역을 완전히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보통 한국어에서는 누구의 뭐 서재인지 이런 말은 앞에 주어가 있으면 굳이 안 밝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걸 밝힌다는 점. 그 다음에 to work on his book. to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 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합쳐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실용적으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work on 뭐뭐뭐 그러면은 뭐뭐를 작업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자신의 책을 그거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요거를 대충 의역을 하면 제 교재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써 있네요. 잠시만요. 보니까 요게 187쪽인데 여기서 보시면 he secluded himself and started to work on his book. 고립시켰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뭐 이왕 그렇게 된 김에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요. 위랑 아래의 차이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단순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행도 아니고 완료도 아닌 그냥 현재는 보통 단순 현재라고 부르잖아요. 저런 단순 현재는 주기적으로 계속 뭐 그런 걸 많이 나타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책을 작업하기 스스로를 그의 서재 안에 고립시킨다. 만약에 영어로 저렇게만 써놨으면은 저거는 어떤 말로 원어민들한테 들리냐면 걔는 책 작업할 때는 맨날 서재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게 저 사람의 특징이고 늘상 책 쓸 때마다 하는 짓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만약에 밑에 있는 문장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고립시켰다니까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과거에 했고 그게 뭐 지금도 계속 그 사람이 그럴지 그것까진 모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일반적 특징,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어떤 한 사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she made a fool 하고 빈칸 of 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다가 오늘의 단어인 disclosure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얘만 따로 떼서 이걸 made만 현재형으로 바꾸면 또는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make a disclosure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뜻으로 쓰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She made a full disclosure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구문을 표현을 마주하셨으면은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사전에 제가 찾아볼게요. 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반갑게도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Make a disclosure of 이렇게 뒤에 of 전치사까지 붙어서 YBM 오리지널 이디움 사전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하는 김에 얘를 클릭해보죠. 자, 그래서 이거 현재 YBM 오리지널 이디움 사전에 있는 예문 그대로 읽어볼게요. If you fire me without reason, 당신이 fire me, 나를 해고한다면 without reason, 그러니까 이유 없이 I will make a disclosure of, 나는 뭐뭐의 disclosure를 만들 것이다. 원래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your corruption이 뭐냐면 당신의 뭐 비리 또는 뭐 부패? 그렇죠. 그럼 당신 부패의 disclosure를 만들 것이다. 직역은 이런데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얘기냐? 그거를 밝혀버리겠다는 얘기죠. 폭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한번 아까 그 워드 파일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make a disclosure 하고 of까지가 아까 사전에 아예 나오죠? 그럼 뭐뭐를 뭐 공개하다, 밝히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문까지 첨부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표현이나 단어를 마주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이 하나의 이제 아주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패턴어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내가 익혀놓고 반드시 예문까지 첨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한 자주 들춰보시면서 이 문장에서 몇 단어만 바꿔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 굳이 번역을 하면 그녀는 사실을 모두 밝혔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어와 영어의 그 표현 방식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밝히다라는 동사를 쓰죠. 한국어는. 그 다음에 모두, 그쵸, 이런 어떤, 그러니까 모두란 말은 사실은 형용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거를 full 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뒤에다가 disclosure, 공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를 굳이 쓰면 전면 공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녀는 전면 공개를 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라는 말이 사실상 직역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역에 가깝고 그녀는 사실을 모두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의역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둘 다 뭐 괜찮은 번역입니다. The companies 하고 빈칸 하고 of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disclosure를 넣어보면 제가 설명을 위해서 조금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회사의 이게 이거죠. The companies 하고 재정 상황이란 말은 어디 있습니까? Financial situation 이게 재정 상황이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어와 우리말에서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여기다가 there이란 말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there는 뭐냐면 그 회사의
의라는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굳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자신들의 재정 상황 공개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영어는 소유를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역으로 도움이 되겠죠. 영어를 만들어낼 때. 그래서 the company's disclosure of 뭐뭐뭐 그러니까 그 회사의 뭐뭐를 뭐 공개하는 것 또는 그 회사의 뭐뭐의 공개 이런 말입니다. 그거대로 한번 여기다 써보면 그 회사의 재정 상황 뭐 여기는 주식이 떨어질 정도는 폭로가 나왔겠네요. 그렇죠? 폭로로 인해 주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 번역은 주식 가격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죠. 이것이 앞에 나오는 이것이 직역을 하면 그 회사의 자신들의 재정 상황의 공개가 하고 지금 요 뒤에 이게 동사예요. caused. 초래했습니다. 뭘 초래했죠? A drop. 이게 뭐냐면 뚝 떨어짐이에요. 명사로. in their stock price. 그래서 그들의 주가에서의 또는 주가에서 떨어짐을 초래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직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뭐죠? 의역이. 자, 그래서 이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영어를 완전히 영어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은 이제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 문장을 보면 저게 그냥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저는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는 막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말을 왜 굳이 그따위로 할까? 근데 그건 아니고 언어마다 표현하는 선호하는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사실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동사의 지배력이 어마무시한 언어죠. 즉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 그 문장에서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낱말들의 어떤 그 뭐 종류 그 다음에 뭐 형태 그리고 성질 이런 게 모두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conclude 뒤에는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고 사실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어떤 말들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한번 저를 되돌아보면 초창기 이제 좀 영어 잔챙이 시절에 저는 그것까지 잘 몰랐었어요. 당연히 이제 뭐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제가 임의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말이 대충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글을 쓰거나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라는 것도 이제 굳이 따지면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의 양이 엄청 방대해지고 머릿속에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그 경우의 수를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동사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동사를 쓰면 바로 뒤에 어떻게 써야 될지가 바로 떠오른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영어가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말로 하게 되면 오 자식 스피킹이 늘었구만. 글로 하게 되면은 자식 영작이 늘었구만. 그 다음에 독해도 사실은 비슷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내가 그 뒤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의 경우의 수 또 단어끼리의 조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독해 속도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수록 더 잘 읽게 된다. 이것이 학습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밝혀진 바죠. 우리는 언어라는 것을 구사할 때 예측을 하면서 구사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2023년 지금 최근 현대 기준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고 지금 현대 언어학은 이제 이런 기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 뭐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이 말이 사실 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한국어는 더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 있어도 여러분이 이거를 넣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hour이 안 되면 그냥 더 정도 그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토론을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지금 하고 있었던 토론을 마무리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너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디스커션은 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뭐 그러면 어떤 한 토론을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the discussion이냐 아니면은 뭐 그 the가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의라고 붙여버리시면 영어로는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ur discussion이라고 썼고, 흔히 말해서 랩처럼 뭔가 전치사나 부사 같은 요런 게 하나가 동사에 약간 딸려 있는 요런 애들을 이제 흔히 구동사라고 많이 불러요. 영어로는 phrasal verb라고 많이 하는데, 요런 애들을 사용하실 때 되게 짜증나는 게 목적어가 여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는 아예 그 표현 자체에 절대 어떻게 쓰게끔 정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이거는 원어민들도 지들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써라고 관습으로 굳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빼면, 그래들 싹 빼면은 한 7, 80%는 지금 말씀드리는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일반 명사였을 때, 그러니까 meeting이라는 거는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뭐 그것이라든가 뭐 그녀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얘는 뭐예요? 대명사죠. 그래서 대명사일 때는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명사일 때는 이렇게 뒤에 와요. 요게 한 7, 80%의 구동사에는 이 룰이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만 적용돼도 7, 80%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픽업, 누구를 차로 데려가는 거, 그죠? 이런 걸 픽업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너를 데리러 뭐 갈게 뭐 이럴 때는 보통 영어 회화에서도 pick you up, you가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런 대명사가 아니라 뭐 그냥 그 남자라고 할게요. the man 이렇게. 그럼 이때는 pick up 하고 뒤로 가요. the man. 그다음에 뭐 사람 이름을 해도 마찬가지야. pick up Jason 이런 식으로. pick up Peter 이런 식으로. pick up Susan 이렇게. 근데 이거를 him이나 her로 바꾸면 pick him up, 그다음에 pick her up 이렇게 이제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게 한 7, 80%는 적용이 되고 한 30%의 변태들은 그저 그때그때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제 to 부정사라는 영상 제가 많이 그동안 올려서 아시겠지만 pursue 하기 위해서란 말일 수도 있고 pursue 할 이런 말일 수도 있고 pursue 하기, pursue 하는 것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쓰였냐면은 열정을 추구하는 게, 좀 더 풀면은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to pursue my passion. 이게 내 열정을 추구하는 것,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it's best란 말은 가장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that은 뭐죠? 지금까지 쭉 따라왔으면 딱 당연히 야 이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하다는, 뭐뭐라는, 뭐뭐라고, 이 역할이 이거예요. 뭐뭐하다는, 뭐뭐라고 등등 이런 역할을 이게 that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it's best to pursue my passion. 내 열정을 쫓는 것, 이 베스트하다는 뭐죠?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직계 그 허상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건데, 아니 뭐 이렇게 거짓말들을 그렇게 너무 하면 그럼 이럴 거 아니야. 또 그 결정, 그것은 최고입니다. 뭐 추구하기, 내 열정.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래놓고 대충 뜻은 네가 알아서 맞춰보세요.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 I reached가 뭐예요? 나는 어디에 도달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 에까지 들어가 있는 게 reached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 it은 왜 놔뒀냐면은 요게 지금 보시면 it is best to pursue my passion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아시겠지만 to pursue my passion,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열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어 번역에 것이라는 주격조사, 이게 주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넣어야 자연스러움을 한국어 원어민은 우리가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to pursue my passion이란 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냐? 내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주어로, 주격으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뒤에 있어, 변태같이. 근데 이거는 원래 왜 그러냐? 요 뒤에다가 만약에 is best, 그래서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어가 좀 약간 너무 길어요. 근데 영어는 결론을 먼저 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언어고 그런 집단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처음에 is best, 최고입니다, 이렇게 결론 딱
때려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를 걔네는 선호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전히 주어이고 주격임은 변함이 없으나 그것이 그냥 뒤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주어가 없으면은 절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유럽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주어 생략도 되게 하는 유럽어가 거의 대다수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나 라틴어 같은 경우는 가주어 없이 그냥 이런 짓을 잘 해요. 스페인어나 라틴어나 이탈리아어는 제가 잘 몰라서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 그럴 것 같고. 근데 영어는 주어병이죠. 주어병이 있어서 앞에다가 주어를 허전한 자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를 채워야 되는 이 어떤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뭘 세우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it은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짜로 주어 자리에 그냥 세워놨다. 허수아비다. 그래서 가주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뭐 이거는 그냥 제 추론인데 it이란 단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별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원래는 그 영어도 단어마다 성이 다 있었어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독일은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das Auto 그러면 자동차 이거 중성이고 그 인칭대명사 같은 것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라고 그러면 독일어로 그는 이거고 그 다음에 z 이게 독일어로 그녀는 그 다음에 s 이게 그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s가 영어의 it이죠. 그래서 그 걔네는 가주어 쓸 때 s를 써요. 중성 얘를. 그러니까 영어도 그런 식으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짜로 하는데 남이나 여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걔네 보면 뭐 wie geht's es Ihnen 뭐 이런 거 뭐 S 붙여가지고 assist windish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써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이 남도 여도 아니어서 가주어로 쓰기에 제일 지들끼리 뭐 괜찮았는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물어볼 데 없어서 제일 짜증나는 그런 거를 저는 매 강의마다 못 참고 다 설명합니다. 예,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의 내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을 이제 제가 좀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옥스퍼드 영한사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 confirm이라는 동사는 특히 뭐 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보여주다, 뭐 확인해주다 1번 뜻이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은 무엇에 대한 느낌이나 믿음을 더 확실히 갖게 하다. 뭐 3번 뭐 지위, 합의 등을 확정하다, 공식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전을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단어와 우리말 뜻만 드드드드득 이렇게 본다고 그 단어가 내 거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예문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예문을 딱 보면은 지금 요렇게 이건 제가 사진을 캡처한 거라 여기다가 제가 따로 표시를 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은 V가 써 있죠. 이게 verb, 이게 동사란 뜻이고 N은 noun, 명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영한사전에는 이렇게 표기가 보통 돼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동사 뒤에 명사가 붙는 식으로 쓰인다라고 해서 즉 요거는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온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이제 그러면 문법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V로 표현했지만 이게 그냥 동사라고만 표현한 건 아니고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타동사다라는 그런 얘기구나. 그거를 이렇게 써놨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증거를 들어서 사실임을 보여주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보면은 지금 여기다가 수동태로 이렇게 써놨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첫 번째 예문으로 써놓는 거는 그렇게 사전 편찬할 때 뭐 그렇게 굳이 그래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두 번째 게 훨씬 더 바로 딱 알아보기에는 쉽죠. 이렇게 되면 또 수동태 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저걸로 뭘 얻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보시면 his guilty expression 이렇게 나와 있고 그의 뭔가 guilty 죄책감 있는 뭐 죄 지은 듯한 expression 이거는 이제 표현인데 보통은 얼굴 표정도 많이 저거를 써요, 저 단어를. 그래서 his guilty expression 하고 confirmed 그러면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명사가 딱 나오죠. 뭐예요? my ambitions 나의 의욕들을 그렇게 해서 걔 표정을 보니까 내 의욕이 사실인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영어로. 자, 이제 이런 거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V 뒤에 that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firm 뒤에 that이라는 말을 쓰고 그 뒤에 저를 써서 뭐뭐하다는 것, 뭐뭐하다라는 사실, 뭐뭐하다라고 confirm한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WH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는 이제 뭐냐면 뭐 who,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이런 것들을 보통 WH라고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what happened 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what이 들어가고 그게 목적어 자리에 오면은 뭐 주어 자리여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목적어 자리니까 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일이 무엇이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confirm 확인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뭐 주어로 쓰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뭐 중요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사전을 보실 때는 꼭 그 기호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특히 예문을 꼭 따로 뭐 손으로 써서 공책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그냥 전자 형식으로 요새는 되게 좋은 앱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옛날 방식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심지어 공책도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막 이렇게 성균관에서 옛날에 쓰던 막 이런 거 흉내내서 만든 굿즈 같은 거 있어. 저 약간 컨셉충이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딱 보면요. 봐봐요. confirm까지는 확인하다잖아요. 근데 여기다 ing를 붙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분사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지금까지 제 강의를 쭉 순서대로 들으셨다면 과거 분사는 보통 수동 완료 분사라고 제가 많이 일컫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를 제가 능동 진행 분사라고 많이 부르죠. 얘가 걔죠. 능동 진행. 그래서 능동이니까 confirm 확인하다. 그러니까 뭐뭐를 확인하다. 이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이니까 뭐뭐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예, 뭐뭐를 확인하는 중인 이런 말이고 이 문장 속에서 보자면 얘랑 얘가 합쳐지면서 이 콤마랑 얘가 합쳐지면서 뭐뭐를 확인하면서 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를 써서 구성한 어떤 그런 문장 이런 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요게 쉽게 말해 요게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를 써서 또는 분사로 구성된 뭐 문장 이런 거기 때문에 분사 구문 한자 보여드릴까요? 분사 구문이 한자로 이거거든요. 나눌 분자에 말사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겁니다. 그 짜일 구자라고 해가지고 얼다 뭐 짜다 뭐 있다 뭐 요 구자고 뭐 마지막에 뭐 글 문자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쵸? 요거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participle construction 이렇게. 그러니까 분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구문이라고 번역한 거죠. 개화기에. 그래서 participle construction 이걸 설마 분사 건축 이러면 안 되고 분사 공사 뭐 이러면 안 되고 분사 분사로 구성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가 보시면 요렇게 지금 이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The test results 이게 주어죠. 그래서 그 시험 결과는 were conclusive니까 결정적이었다 하고 이제 콤마를 똑같이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confirming 이니까 뭐 확인하는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콤마와 함께 이으면 약간 요런 느낌이 나요. 확인하면서 또는 뭐 확인해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product니까 그 신제품의 그 효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뭐 이게 한국어로 이런 말을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영어 문장이 좀 잘 빨리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영어 문장을 읽으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요렇게 저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회로가 그 정보 처리 방식이 왜냐하면 뭐 맨날 보니까 맨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직은 뭐 초기 단계나 뭐 중급 단계에서도 여기가 좀 부드럽게 안 넘어가지죠.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직역이니까 이 느낌이다. 영어 원어민이 보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좀 정성스럽게 좀 교양 있게 번역하면은 이런 말이 들어가 주는 게 좀 낫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가 저 콤마 역할이에요. 콤마 역할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인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번역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서 이제 과거 시제를 또 넣어줘야 되는 건데, 과거 시제임을 밝혀줘야 되는 건데, 이것만 봤을 때 이 안엔 시제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있는 거 보고 대충 저 때랑 같은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제는 당연히 얘도 지금 과거를 묘사하는 거겠거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구문이라고요? 분사구문입니다. 네, 저 요즘 한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힘들어서. 아니 이게 서양 국가에서 공부하고 서양 언어를 또 사실상 그쵸, 예, 탐구하는 그런 언어학도, 영어 교육학도이다 보니까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요즘 실용 한자 1800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이만큼 샀어요. 한 7권 이상 맨날 쓰고 저희 아들이 아빠가 막 뭘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자기는 그림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쓸데없는 TMI였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같은 conclusive여도 어느 자리에 쓰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아까는 비동사 뒤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요 the 정관사 뒤에 빈칸이 있고 여기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conclusive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evidence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말이 앞에 와서 얘를 앞에서 이렇게 이 수식하다라는 게 이제 보통 꾸며준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문법책 다른 거를 보시더라도 형용사의 뭐 수식 용법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그럼 아까 전에 봤었던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영어는 비동사가 꼭 있어야 한국어로 치면은 뭐 한다, 뭐 이다, 뭐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술적 용법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뭐 문법책 뭘 보시더라도, 무슨 문법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뭐 수식 용법, 서술 용법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얘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결정적 또는 결정적인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럴 때는 한국어랑 쓰는 단어 쓰는 순서가 똑같아요. 형용사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와서 이런 식으로 쓰죠. 다만 이제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에서 우리가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수식이란 걸 할 때, 국어국문법에서는 형용사 명사라고는 물론 이 용어도 이제 좀 혼용하지만 보통은 이제 좀 더 상위 범주로는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앞에 있는 뭘 꾸미는 말을 보통 관형사라고 그래요. 관형사. 그래서 엄밀히 국어 국문법 용어로는 관형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를 보통 체언이라고 그럽니다. 뭐 관형어, 그 다음에 체언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저 관은 이제 그 모자 할 때 그 관자고, 형은 아시다시피 형용사 그 할 때 똑같은 형자고, 체는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몸뚱아리를 앞에 있는 그 뭔가 앞에 달린 모자니까 어쨌든 사람 머리로 치면 위에 있어야 되고 몸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세로로 눕히면. 근데 이제 그게 뭔가를 형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관형어 또는 관형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몸체자를 써서 체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관형어 플러스 체언, 국어국문법에서는. 근데 이제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훨씬 익숙하니까 이거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만 썼을 때는 한국어랑 영어랑 되게 이게 쓰는 순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온 거 그대로 할게요. 결정적인 증거 이렇게. 그쵸?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그쵸? conclusive evidence가 됩니다. 뭐 색깔로 표시하면은 결정적인 이라는 말이 지금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증거 명사죠. 뭐 마찬가지로 관형어, 그쵸? 체언 맞잖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 그쵸? 명사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하면 요때는 똑같죠. 한국어랑 영어가 이렇게 딱 형용사 명사만 딱 가지고 보면은 순서가 똑같은데, 예외인 경우들 그런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변태 같은 애들이 주로 요거 some이랑 그 다음에 any, 그 다음에 no, 그리고 every 하고 뒤에 thing이나 body 또는 one 들어가는 얘네들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omething,
그 다음에 썸만 가지고 할게요. somebody. 썸이랑 띵을 붙였어야 될 때는요. 그 다음에 someone. 이렇게 되면은 형용사가 어디 오냐면 뒤에 와요. 뒤에. 요렇게 그냥 special 이란 말을 써볼게요. 특별한 이렇게. 요렇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 some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everything special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설명드리면 왜 그러냐면 원래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원래 한 단어가 아니었고 근데 이 some이랑 thing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형용사가 이제 만약에 들어오려면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some 뭐 special 뭐 things 이런 식으로 some special bodies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얘네가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요렇게 그냥 한 단어처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형용사를 앞에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원래 영어에서 이 some이나 any나 no나 every 같은 이런 말들은 쉽게 말해 이제 관사 같은 애들 있죠. 뭐 어나 더나 이런 애들 얘네랑 같은 이제 지위에 있습니다. 이 계급이 같아요. 직책이. 그래서 얘네가 앞에 와야 돼요. 형용사보다 자기들이 뒤로 가는 거는 영어 문법에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뒤로 가야겠다. 그래서 뒤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ome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뭐 이런 말들은 순서가 왜 그러냐? 그거 방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에 엄청난 과학성과 체계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이 새끼들 맨날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가지고. 네, 아무튼 어쨌든 이제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면 the conclusive evidence 이제 이 the라는 말은 굳이 번역 안 돼 있고 근데 뒤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세요. presented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때 보통 독해를 하면 한국인들한테 가장 불리한 게 이런 겁니다. 왜냐면 이때 딱 보고 주어 동사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누군가 제대로 설명해 준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present 라는 단어를 애초에 타동사다라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present는 뭐뭐를 제시하다 발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그렇게 동사로 쓰인 거라면 자, 그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했습니다 하고 in court 응? 아니 목적어가 없잖아요. 아니 이거 뒤에 나올 수도 혹시 있긴 있는데 갑자기 led 어디로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 순간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얘가 이 문장의 동사가 아니었어. 근데 이게 생긴 게 이 present라는 동사의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과거형이랑 생긴 건 똑같은데 동사가 아니고 분사 수동 완료의 느낌을 나타내는 분사 그거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과거 분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이제 분사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워낙 많이 이제 저한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르셔도 이 밑에 또 제가 링크 넣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분사라는 게 수동 완료라는 것은 즉 present가 뭐뭐를 제시하다면 수동으로 보면은 제시되다죠. 뭐뭐가 제시되다. 그 다음에 완료면은 제시되다가 아니고 제시되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 같은 거니까 제시되었다 그러면 안 되고 제시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 있지롱! 이렇게. 우와! 그쵸. 그래서 명사 뒤쪽에 나오는 대표적인 형용사가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얘네들 있죠? 요런. So many know every plus thing body one. 얘네는 그 뒤로 가잖아요, 형용사가. 그거랑 비슷하게 형용사가 뒤로 가는 경우가 또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분사놈들입니다. 이 분사놈들은 물론 앞에 오기도 하지만 뒤로 가는 경우가 됐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보고 계속 그런 문장들을 봐나가면 독해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를 그냥 영어 순서대로 쭉 보여드리면 그 결정적 증거. 그런데 무슨 증거죠? 제시된 in court 정에서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동사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 동사를 보시면 led to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lead to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뭐가 lead to B, A lead to B 이러면은 A가 B라는 결과를 초래하다. A가 B를 뭔가 만들다 그런 일이 생기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나온 요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그 결정적 증거가
led to 어떤 결과를 이끌었다. 어떤 결과로 이끌었다. 뭐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결과로 이끌었죠? 예, 뭐 어떤 결과로 갔죠? 그게 뭐 어떤 결과를 초래했죠? The suspect's convic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uspect가 이제 용의자, 그 다음에 suspect니까 용의자의 conviction 이게 유죄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용의자의 유죄 판결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한국어로 좀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 하고 결정적인 하고 증거가 근데 이제 presented 이게 뭐였죠? 제시된. 그리고 in court 이게 뭐였죠? 법정에서 하고 이제 물론 이제 한국어 어순대로 가면은 이제 얘가 여기로 가야 맞죠, 말이. 그다음에 얘가 여기로 가야 한국어 어순으로 맞고. 그러면 led to는 뭐예요? 습니다 하고 뭘 초래했죠? 그 용의자의 유죄 판결을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물론 이제 한국어 어순대로 가면 얘가 여기로 가야 말이 예쁘죠. 끝! 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직역이에요. 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역이죠. 요거. 법정에 제시된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훨씬 더 우리말로는 좀 자연스럽죠. 근데 영어는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한국어의 표현 방식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증거는 없어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그냥 그 문화권 내에서 그들끼리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어떤 표현 방식이 더 우월하냐 이런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저들은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들은 저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것만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그 오형식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이건 몇 형식이야 그러면? 좀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배웠던 형식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면 좋겠는 게 모든 거를 오형식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벽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좀 오형식이란 게 뭐 아주 뭐 아예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닌데요. 오형식이란 거에 탄생 비화가 있어요. 제가 이건 아예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 나무 위키에 제가 들어가서 영어 오형식에 대한 그거를 잠깐 보면은 제가 이거 그냥 아예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뭐 이거 갖고 설마 뭐 나무 위키에서 저 고소하지 않겠죠, 그쵸? 나무 위키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형식 문법은 뭐뭐뭐 하다 일제식령 어쩌고저쩌고 뭐 적어야 뭐 그냥 정치적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뭐 시끄러 자식들아. 이게요 실제로 저는 그 미국 현지에서 이제 전공 수업 들을 때 느낀 건데 형식을 몇 형식이 기본이다 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영어는 5형식도 되고 12형식도 되고 25형식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의 분류 방식인데 5형식이라는 것은 영국의 그 문법학자인 어니언스 박사, 그 양파 박사라고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많이 그러는데 이분이 만든 겁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지금 여기에 그 만든 연도가 나와 있진 않은데 어니언스의 5형식 개념은 1900년대 초에 일본의 영어 교육에 먼저 도입되어 크게 각광받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략 이때쯤 만들어졌어요. 한 1900년대 초에 이게 아마 책이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1904년에 어니언스 박사가 고등 영어 통사론, 영어로는 Unadvanced English Syntax라는 개념, 이거를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5형식 문형이라는 거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1904년이니까 이게 5형식이란 게 세상에 나온 지는 한 120년 됐네요. 120년. 그러니까 이제 12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영어의 문장들을 이제 좀 심플하게 5개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해서 설명하기에 좀 유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좀 편한데? 그렇잖아요. 편하잖아요. 가급적이면 25형식보다 5형식이 낫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위에서 보셨던 요거 요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1형식이라고 보면 뭐 2형식 아니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설명을 굳이 5형식에 맞춰서 하려면 뭐 come은 자동사니까 이거는 굳이 따지면 1형식이다. The lab tests came back. 뭐 실험실 결과가 돌아왔다. 근데 이제 어떤 상태로 돌아왔느냐? 그거를 뒤에다가 이제 붙여서 이 뜻을 완성해주는 보충하는 역할. 그러니까
inconclusive 같은 저 단어를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겠어요? 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이냐면 보충 역할이니까 보어 이렇게 붙여야겠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그냥 보어 이럽니다. 그럼 형식은 1형식인데 쟤는 그냥 보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그 엿장수 맘 아니에요? 그죠? 1형식이고 이건 보어야. 모든 영어 문장을 5형식에 다 맞춰서 그렇게 재단을 하려고 하면 억지도 많이 부려야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5형식이 대략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come이라는 동사의 어떤 하나의 표현 방식, come이라는 동사의 용법 중 하나, 그냥 이렇게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이거를 알아두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러면 1형식인데 보어가 나왔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거나 또는 내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동사에 집중을 해서 이 동사에는 이렇게 쓰는 용법이 있구나, 이런 표현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실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다가 행동했습니다라는 말을 보아하니 당연히 우리가 지금 conduct란 단어를 다루고 있으니까 conducted라고 당연히 쓸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진행했습니다. 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사전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즉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영어 교육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걸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예요. 아니 이거를 지가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걸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다. 반대로 모든 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볼 수가 있으니까. 즉 같이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네이버 영어 사전에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한번 conduct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옥스포드 영안사전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이제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내가 조금 전 봤던 그런 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딱 봐도 동사에다가 이제 명사 바로 붙여 쓰는 거니까 이것만 딱 봐도 아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쓰는 그 예시는 아닌 것 같고, 예문을 보면 더 확실하고 2번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건데, 그리고 3번부터가 조금 달라지죠. 이제 뭔가 참고로 이제 adv 이거는 adverb 부사란 얘기고, prep prep 이거는 preposition 전치사라는 표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망스럽게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번을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격식이란 말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격식이란 말이 등장하고 보니까 이 동사 conduct 뒤에 바로 어떤 목적어 같은 걸 써놓고 그 뒤에 이런 거를 붙이는데 굉장히 아까 3번과 구별되는 점은 격식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다, 처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본 거가 완전히 그 거시기하게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He conducted himself.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그 해석은, 그냥 이 자기 자신을 conduct 했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뭔가 지휘했다, 자기 자신을 지도했다라는 그런 식의 직역이 나오죠. 한마디로 자기를 잘 통제했다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직역에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저런 표현을 즐겨 사용했었고, 예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봐도 그건 조금 약간 고등 차원의 어떤 그런 생각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격식적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까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니까 far better than이니까 뭐뭐보다 훨씬 낫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expected 기대된 것보다 훨씬 낫게 이렇게. 그래서 밑에 문형이라고 하고 아예 conduct 뒤에 yourself, 이 yourself는 꼭 너라는 의미로 yourself만 써놓은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이제 제기대명사가 뒤에 나온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제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붙여넣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그는 행동했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는이라는 요거는 여기 있는 거고요. 행동했습니다. 이 말 한국어로는 딱 하나로 표현이 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뭉치로 걔네는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훨씬 더 1대1 대응시키기에는 더 낫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많이 직역을 해보면 아마도 그는 자신을 뭐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신을 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말을 이어보면은 professionally니까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으로 하고 남은 거는 뭐 취업 면접 동안.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직역이라고 봅니다. 얘는 상당히 의역이죠. 자, 이해 가시죠? 그쵸?